이번 강의의 주제는 다이버전스입니다. 다이버전스의 수학적 정의와 물리적 의미를 살펴보겠습니다. XYZ 방향의 단위 벡터를 AX, AY, AZ로 나타내겠습니다. 다이버전스의 의미를 그림으로 먼저 충분히 이해한 뒤에 엄밀한 수학적 정의를 살펴봅시다. 벡터 A가 주어졌을 때 다이버전스 A는 del.A나 divA로 표기하며 벡터 A의 각각의 성분을 XYZ로 편미분해서 모두 더한 값입니다. 다이버전스 A는 3개의 항이 있는데 그 의미가 모두 같습니다. 설명을 간단히 하기 위해 벡터 A는 X성분만 있다고 가정합시다. 그러면 다이버전스 A는 이렇게 하나의 항만 나타납니다. 다이버전스의 의미를 이해하기 위해 정육면체 상자를 그리고 XYZ 방향의 길이를 모두 1이라고 둡시다. 그러면 부피가 1이 되고 이것을 단위 부피라고 부릅시다. 이제 벡터 A의 물리적 의미를 만들어 줍시다. 벡터는 화살표로 나타낼 수 있으므로 벡터 A의 X성분을 단위 면적을 통과하는 X방향의 화살의 개수로 정의합시다. 이 상자의 왼쪽 면 안으로 들어가는 화살의 개수를 4개라고 하고 오른쪽 면에서 빠져나가는 화살의 개수를 7개라고 합시다. 그러면 4개의 화살이 들어와서 7개의 화살이 빠져나가므로 왼쪽에서 들어온 4개의 화살은 단위 부피 상자를 그대로 통과해서 빠져나가고 내부에서는 3개의 새로운 화살이 더 만들어져야 합니다. 이 내부에서 만들어진 화살의 개수 3을 기억하고 이제 위 공식을 이용하여 다이버전스 A의 값을 구해봅시다. 다이버전스 A는 벡터 A의 X성분을 X방향으로 편미분한 것이므로 근사적으로는 X방향의 화살의 개수의 차이를 X의 길이로 나눈 것입니다. X의 길이를 1이라고 두었으므로 화살의 개수의 차이를 계산해 보면 7-4로 3이 됩니다. 이제 우리는 다이버전스의 의미를 알아내었습니다. 다이버전스 A는 단위 부피를 빠져나가는 화살의 개수에서 단위 부피 안으로 들어오는 화살의 개수를 뺀 값입니다. 이것을 더 간단히 표현하면 다이버전스 값은 단위 부피 내부에서 새로이 만들어지는 화살의 개수를 구하는 식이라고 정의할 수 있습니다. 단위 부피 상자 내에서 화살을 새로이 만들어내는 물리적 실체가 있다고 가정을 하고 그 물리적 대상을 source라고 부릅시다. 구체적으로 전자기학에서는 양전하가 이 source 역할을 하며 화살에 해당되는 전개를 만들어냅니다. 첫 번째 상자와 인접하도록 두 번째 단위 부피 상자를 만들면 이 상자 안으로 7개의 화살이 들어갑니다. 이 상자의 오른쪽 면으로 빠져나오는 화살을 3개라고 정합시다. 그러면 7개의 화살이 들어가서 3개의 화살이 빠져나오는데 두 번째 상자의 내부에서는 어떤 일이 벌어지는 걸까요? 3개의 화살은 그대로 통과하고 4개의 화살이 상자 내부에서 끊어집니다. 이 끊어진 4개의 화살을 기억하고 다이버전스 A 값을 구해봅시다. 오른쪽과 왼쪽 면의 화살의 개수의 차이를 계산하면 3-7, 즉 마이너스 4가 됩니다. 다이버전스 A의 값은 단위 부피 내에서 새로 만들어지는 화살의 개수라고 정의하였는데 마이너스 4개의 화살이 새로 만들어진다는 것은 양의 4개의 화살이 단위 부피 안에서 사라진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두 번째 상자 내부에는 화살을 빨아들이는 물리적 실체가 있다고 생각하고 이것을 싱크라고 부릅시다. 전자기학에서는 음전화 또는 전자가 이 싱크 역할을 하며 화살표에 해당되는 전개를 빨아들이고 소멸시킵니다.
그 다음 세 번째 단위 부피 상자를 그리면 왼쪽 단위면으로 들어오는 화살은 3개입니다. 오른쪽 단위면으로 빠져나가는 화살을 5개라고 정합시다. 그러면 3개의 화살은 바로 통과하고 단위 부피 내에서 새로 만들어지는 화살의 개수는 2개입니다. 다이버전스 A 값을 구하면 역시 2가 됩니다. 상자 내부에서 화살을 새로 만들어내는 소스가 2개 있다고 말을 하고 전자기학에서는 2개의 양전하가 상자 내부에서 화살에 해당되는 전개를 새로 만들어 상자 밖으로 내보냅니다. Y방향의 다이버전스 값도 같은 방법으로 구할 수 있습니다. 벡터 A가 Y방향 성분만 가진다고 가정하면 다이버전스 A도 하나의 성분만 가지게 됩니다. 벡터 A의 Y 성분의 물리적 의미를 만들어 줍시다. AY라고 표기된 이 숫자는 Y방향으로 단위 면적을 통과하는 화살의 개수라고 정의합시다. 여기서 Y방향을 명확하게 정해 주어야 합니다. 아래에서 위로 향하는 방향을 양의 Y방향이라고 정합시다. 그러면 아래로 내려가는 방향은 음의 Y방향이 됩니다. 이렇게 벡터 A를 화살로서 정의하면 다이버전스 A는 단위 부피 내에서 새로 만들어지는 화살의 개수로 정의할 수 있습니다. 이제 다이버전스 A의 의미를 단위 부피 상자와 화살로 표현해 봅시다. 이 상자의 아래에서 2개의 화살이 상자 안으로 들어가고 위로 2개의 화살이 빠져나온다고 가정합시다. 상자 안으로 들어가는 화살의 개수와 빠져나가는 화살의 개수가 같으므로 그 차이는 0이 됩니다. 그래서 다이버전스 A의 값은 0입니다. 두 번째 상자를 그리고 다이버전스 A 값을 또 구해봅시다. 첫 번째 상자에서 빠져나가는 화살이 2개이므로 두 번째 상자 안으로 들어가는 화살의 개수도 2개입니다. 이번에는 두 번째 상자의 윗면에서도 3개의 화살이 들어온다고 가정해 봅시다. 벡터 A는 Y의 양의 방향으로 향하는 화살의 개수로 정의하였으므로 아래로 향하는 3개의 화살은 마이너스 3개의 양의 방향의 화살로 바꾸어 주어야 합니다. 양의 방향의 화살의 개수의 차이를 계산하면 마이너스 3, 마이너스 2이므로 마이너스 5가 됩니다. 그래서 두 번째 상자 내부의 다이버전스 A 값은 마이너스 5가 되며 그 물리적 의미는 이 상자 내부에 화살을 소멸시키는 싱크가 5개 있다는 뜻입니다. 전자기학에서는 전기장을 화살로 표현하며 이 화살 끝에 있는 전자의 개수를 찾아내는데 다이버전스를 사용합니다. 두 번째 상자와 연결해서 세 번째 상자를 그려보면 이 상자의 아랫면으로 3개의 화살이 빠져나갑니다. 세 번째 상자의 윗면에서는 1개의 화살이 들어간다고 가정합시다. 그러면 2개의 화살이 상자 내부에서 새로 만들어서 아래로 빠져나가야 합니다. 화살의 개수의 차이를 계산해 보면 마이너스 1, 마이너스 3이므로 2가 되어 다이버전스 A의 값은 2입니다. 이 물리적 의미는 단위 부피 상자 안에서 화살을 생성하는 소스가 2개 있다는 뜻입니다. 전자기학에서는 다이버전스의 값이 이 상자 안에 들어있는 양전하의 개수가 되며 이 상자 내부에서 2개의 양전하가 전기장을 표현하는 화살을 2개 만들어 상자 밖으로 내보냅니다. 다음 예제를 통해 다이버전스의 정의를 확인해 봅시다. 먼저 한 점에서 다이버전스 값을 구하고 그 의미를 생각해 봅시다. A 벡터의 각 성분에 대해 편미분합니다. X에 대한 편미분은 다른 변수를 상수라고 가정하고 X에 대해서만 미분합니다. 그래서 Y가 됩니다. Y 성분을 Y에 대해서 편미분하면 마이너스 G가 되고 G 성분을 편미분하면 2YG가 됩니다.
이 식의 xyz에 3, -2, -1을 넣고 계산하면 3이 됩니다. 점이 여기 있다고 가정하고 이 점을 포함하는 단위 부피를 그립시다. 이 부피 내에서는 다이번스가 일정하다고 가정하고 새로 생성되는 화살의 개수를 구하면 3이 됩니다. 이것이 한 점에서의 다이번스의 의미입니다.